171번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Z 자리에 x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이 된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일단 뭐란 얘기야? z란 얘기죠. z를 집어넣으면 가식이 나오니까. 그럼 이 z가 허수라고 얘기했고,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뭐다?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한 허근이 z면 그거의 또 다른 근은 켤레복소수인 z바, 켤레근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그럼 z와 z바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나에서 8이라고 돼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n은 0이 되는 거야. m이 일단 마이너스 8 된 거죠. 그 다음에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내가 찾아낸 게 이 방정식의 근은 허근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16-n이 0보다 작다. 따라서 n은 16보다 크다. 그럼 m 더하기 n의 정수의 합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7은 9. 172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럼 두 근의 합은 4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k. 자, 이렇게 나오긴 할 거야. 그 다음에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자 6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 요거를 제곱을 해. 그러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알파 베타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전체 제곱은 36이 될 거고, 자 얘랑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고, 절대값 2 알파 베타가 36, 얘는 16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베타는 36. 자 넘어가면 여기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만약에 0보다 커 나갔다라고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나오고 그게 20일 순 없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2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20이 되는 거. 아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k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먼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k가 마이너스 5가 된다. 따라서 k는 몇이다? 15. 자, 요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보시다시피 좀 기니까. 근데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풀이긴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내 마음대로 좀 생각을 할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그거의 절대값 붙은 것의 합이 6이다라는 것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지금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알파를 양수라고 하고 베타를 음수라고 내 마음대로 좀 가정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 자, 이렇게 빼내면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니까 알파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는 마이너스 1 요렇게. 그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된다. 따라서 k는 15.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17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그거 두 개의 절대값은 같고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란 얘기겠지.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은 같아.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0.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뭔 말이야? 2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똑같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잖아. 뭐 이런 얘기겠지요.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3 a 빼기 4는 0이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서 a는 2보다 커야 된다. 그럼 a 빼기 3 a 플러스 1은 0 따라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얘 때문에 a는 4. 174번. 자, 유리수 AB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 1 더하기 루트 5일 때, 자, 켤레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개수가 유리수 범위 내에 있을 때, 개수가 유리수 범위 내에 있을 때 한 근이 무리수의 근이 나오면 얘는 켤레근의 관계가 성립한다. 맞죠? 무조건 켤레근의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무리수의 근이 나오려면 개수들이 유리수 범위 내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1 더하기 루트 5랑 1 마이너스 루트 5가 두 근이 되는 거고 두 근이 나왔으니까 근거와 개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a, a는 마이너스 2,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b, b는 마이너스 4,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더하기 16, 20. 17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 근이 1 더하기 i다. a 곱하기 b를 구하세요. 실수 범위 내에 있는 개수에 대한 켤레근의 관계는 허근 성립한다. 한 근이 1 더하기 i면 또 다른 근은 1 빼기 i. 따라서 근과 개수의 관계 2는 마이너스 a와 같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하면 2고 그게 b와 같다. 자, a 곱하기 b를 하시면 마이너스 3. 176번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빼기 3i다. 그럼 다른 한 허근을 뭐라고 한다? 알파라고 했다. 그러면 실수 범위 내에 있는 개수의 켤레근의 관계에 허근 성립하니까 또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3i의 켤레근이 되겠죠. 자, 그러면 2 더하기 3i 분의 1이 a 더하기 b i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 왼쪽 실수하시면 2 더하기 3i 2 마이너스 3i 분의 2 빼기 3i가 a 더하기 b i 13분의 2 마이너스 13분의 3i가 a 더하기 bi. 자, a랑 b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a고 얘가 b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3분의 1. 177번 유리수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자, 2 더하기 루트 3이다. 나머지 한 근을 구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ABC가 유리수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제곱의 개수 a가 유리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 루트 3b는 무리수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개수가 무리수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이 됐고 그랬을 때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2 빼기 루트 3이다라고 하면 이건 틀리는 거야. 자, 이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개수들이 다 유리수여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뭐 집어넣어야지. 뭐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a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 b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c는 0. 그럼 a 7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b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 7A 더하기 3B 더하기 C 더하기 4A 더하기 2 루트 아니고 2B 루트 3은 0. 그럼 7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0이 되고 4A 더하기 2B가 0이 돼야 되겠네. 그럼 B는 마이너스 2A,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7A 마이너스 6A 더하기 C는 0, C는 마이너스 A. 조기다 집어넣어요. 원래 식에다가 방정식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루트 3 AX 마이너스 A는 0. 그럼 요거 A를 이렇게 약분 쳐주면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2 더하기 루트 3이고 나머지 한 근을 베타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인 거고 따라서 베타는 2 더하기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야. 알파는 2 더하기 루트 3이었고 베타분의 1은 여기 베타가 얘니까 그거 역수만 취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이네. 답은 0. 7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두 허근의 허수 부분이 2일 때 양수 p의 값을 구하세요. 자,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a 더하기 허수 부분 2i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a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2a고 그것이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4고 그것도 p 더하기 19가 되겠네. p의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a 대신에 2분의 p를 대신 집어넣어 주면 4분의 p 제곱 더하기 4는 p 더하기 19가 될 거고 자, p 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76은 0, p 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60은 0, p 마이너스 10, p 더하기 6이 0이다. 양수 p는 10이네요. 179번 x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 x 더하기 2m 빼기 1은 0. 두 근이 정수가 되랜다. 그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 빼기 1이고 자, 두 근의 곱은 2m 빼기 1. 자,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다. 요거를 우린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부정방정식은 정수, 자연수, 실수 요런 게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요건 좀 시험 범위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정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어. 자, 그래서 문자 하나를 소거하게 될 거고 자, m은 소거합시다. m이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 빼기 1이니까 m 대신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좌변으로 넘길게.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플러스 3은 0. 그럼 여기 뜬 좌변을 무조건 인수분해 하세요. 두 덩어리의 곱으로 인수분해 한다. 그럼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려면 앞에 알파 뒤에 베타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있는 알파랑 뒤에 있는 상수항을 곱해서 2알파가 되려면 더하기 2 여기도 요거랑 요거 곱해서 더하기 2베타가 되려면 더하기 2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 전개하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4가 되는데 여기 더하기 3이 있어야지 이꼴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빼기 1을 해주시면 되겠죠. 빼기 1을 했더니 이제 0이 될 수 있다. 빼기 1을 이항시키면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는 자 1이 되는 거고 알파와 베타가 정수야.
그럼 알파 더하기 2랑 베타 더하기 2가 정수겠지? 그러면 요거 두 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자 1이 되게 하는 값을 우린 찾으면 되겠죠. 자 1 곱하기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알파 더하기 2가 1이 되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도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3, 베타도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첫 번째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합시다. m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이니까 자 1이 되겠고, 자 m의 값이 마이너스 3, 알파 값이 마이너스 3, 베타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그때 m의 값은 자 5가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 180번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n의 값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두 번째 오는 숫자랑 29번째 오는 숫자를 계산하세요. 자, i에 관련된 거듭 제곱은 100%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찾으면 되고, 자, 좌변을 보면 2분의 1 더하기 i의 2n 제곱은 제곱에 n 제곱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n 제곱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거고, 그럼 2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은 1 더하기 i의 제곱은 2a이고 분모는 4니까 2분의 i의 n제곱이 되겠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2분의 i의 n제곱이 될 거라고. 그럼 요것도 이제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라서 자 n에다가 자 1을 넣습니다. 그럼 2분의 i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i는 자 0이 되지. 그럼 우변에다가 n에다 1을 넣으면 자 1이 되는 거고, 자 2의 0제곱분의 1인데 2의 0제곱은 1이라고 우린 배웠을까? 배웠겠지? 배웠어. 그럼 2의 0제곱이 1이니까 우변은 1 같지 않네. 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 자 우변과 좌변이 또 같지 않네. 자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i가 왼쪽엔 있겠죠. 좌변에 i의 세제곱에 관련된 거니까 좌변에는 i가 있을 건데, 자 우변은 i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일 때도 성립하지 않겠다. 자 n자리에 4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얘는 2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1이 돼서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고, 자 우변에 n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2의 세제곱분의 1 같아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1, 2, 3, 4에 대한 걸로만 확인하시면 돼. 왜냐? i에 관련된 것은 i의 4제곱 단위로 순환하니까 요거 4개만 해보면 될 거라고. 그래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즉 4의 배수에 관련된 것은 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4의 배수 중에서 두 번째 숫자를 우린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4의 배수 중에서 29번째 오는 건 베타, 그게 4 곱하기 29가 되게 한다. 그럼 얘는 116이고 요거는 8, 두 개 더하면 124. 181번 실수 A, B에 대해서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복소수 알파가 있다. 근데 그 알파가 m 더하기 n i면서 m제곱 빼기 n제곱을 구하세요. 실수 A, B라고 했으니까 이 허근 알파에 대한 켤레근의 관계가 성립하고, 여기도 알파 더하기 2분의 3에 대한 켤레근의 관계가 성립하겠지. 자, 가에서 알파는 m 더하기 ni, 그럼 나머지 한 허근이 m 빼기 ni 켤레근,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2m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두 개를 곱해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b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에서도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의 한 허근이 알파 더하기 2분의 3이면 나머지 한 허근은 그거의 켤레근, 켤레복소수 알파바 더하기 2분의 3. 똑같이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반은 2m이 될 거고, 더하기 3, 그것이 b가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알파 곱하기 알파바 더하기 2분의 3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4분의 9. 요거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을 곱한 겁니다. 자, 그것은 a가 되는 거. 알파 곱하기 알파 반은 m 제곱 더하기 n 제곱. 알파 더하기 알파 반은 2mn, 그럼 더하기 3m 더하기 4분의 9가 a와 같다. 자, 이제 연립방 정식을 풀면 될 것 같은데,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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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서 먼저 얘랑 얘를 연립할게요. 2m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b다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m제곱 더하기 n제곱 자리에 b를 집어넣고 더하기 여기 있는 m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3a 더하기 4분의 9는 a. 그럼 여기서 b는 2분의 5a 빼기 4분의 9. 자, 이거 두 개 연립합시다.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2분의 5a 빼기 4분의 9. 2분의 7a는 4분의 21, a는 2분의 3.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을 차례지. 그럼 b도 2분의 3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 요식 있죠. 자, 2m 더하기 3은 b다. 그럼 이 m은 b-3이고 이 m이 b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빼기 3은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됐다. 자,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자, m 자리에 여기다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고 b 자리에 여기 2분의 3 집어넣어서 마저 계산합시다. 16분의 9 더하기 n제곱은 2분의 3, n제곱은 2분의 3 빼기 16분의 9, n제곱은 16분의 15가 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m제곱은 16분의 9 마이너스 n제곱 16분의 15, 16분의 마이너스 6이 돼서 8분의 마이너스 3.